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독계입니다. 네, 저번 주 금요일 미증시는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서 상원도 통과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고요. 주말 사이에 또 바이든이 서명을 하면서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이슈는 소멸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은 디폴트 우려를 해소하게 됐고요. 이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프레임으로 갑니다. 네, 국내 증시 살펴보기 전에 금요일 미증시 한번 볼 건데,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2.12% 상승 마감, 그리고 나스닥 1.07% 상승 마감, S&P 500 1.45%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S&P 500 추세선 그어놓은 거 보실게요. 네, S&P 500 추세선 그어놓은 일봉 차트인데요. 제가 이 추세는 예전부터 계속 그어놨었잖아요. 이 추세에서 언더슈팅이 몇 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시면 금요일 미증시가 시초가에서 0.47% 갭으로 상승했고요. 어느덧 제가 4,300포인트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 다이렉트로 잘 가줬네요. 지금 상태에서 4,300포인트가 딱 또 저항 부분이거든요. 좀 길게 한번 보시면 네, 좀 길게 볼게요. 딱 4,300포인트가 딱 지금 저항 부분이라서 아마 또 저항을 한 번에 뚫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갭 부분을 메우면서 이 갭 부분 그리고 상단에서 지지대를 구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 미증시가 이렇게 지지대를 잘 구축하면 다시 4,300포인트를 넘어서 4,4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구축될 것 같고요. 4,400포인트까지는 단기간에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4,300포인트도 이렇게 단기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지지부진하게 박스권을 거치면서 올라간다고 했었고 4,400 역시 4,300 부근 밑에서 한 4,250 부근 이 부근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약간 지지대를 구축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는 우상향이고 우상향이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고무적이네요. 다음 주요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6월 2일에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 그리고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이 지표들을 다 합산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비농업 고용지수는 전월 대비 상당히 늘어났고요. 예측치 대비해서도 거의 1.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전월 대비 3.4%에서 3.7%로 실업률이 높아진 건 나름 또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평균 시간당 임금도 전월 대비 0.4에서 0.3으로 소폭 떨어졌고 전년 대비 4.4에서 4.3으로 예측치에 부합하면서 살짝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비농업 고용지수가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금리 인상 또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실업률도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구하는 게 쉬워졌다는 거예요. 사람 구하기 힘들 때는 평균 시간당 임금을 상당히 높여서 사람을 구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구하기 쉬워지니까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좀 줄었습니다. 일자리는 늘어났어도 실업률 또한 그만큼 늘었고 즉 꽉 막혀있던 노동시장이 회전율이 되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으니 인플레이션이 잡히겠구나. 느리긴 하지만 인플레이션도 잡히면서 노동시장도 또 견고하게 버텨주는구나. 경기 침체가 그렇게 심하진 않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금요일 미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각각의 지표만 보면 되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복합적으로 한번 보면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증시 올릴 때도 나쁜 재료도 좋게 해석하는 게 세력들이고 그들 마음대로죠. 그래서 우리도 한 가지 지표만 보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은 항상 체크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 지표로 내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패드워치 한번 또 보실게요. 패드워치 보시면 동결안이 77% 그리고 인상안이 23%로 거의 6월에는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표를 한번 보면 좀 확대해서 볼게요. 6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7월이나 9월에 금리를 한번 인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금리를 다시 인하하면서 올해는 5%대로 유지하려는 그런 흐름을 만들려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7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6월에 금리를 동결하고 그 다음에 인하만 남았다. 이런 선택지만 주면 불안 심리가 전혀 없고 안도감만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6월에 동결을 하고 7월에 인상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을 만들어가면 안도감 그리고 불안감이 동시에 형성되면서 증시 급등을 막을 수 있고요. 또다시 박스권을 만들 수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 인상이다, 인하다 이게 아니라 올 한해 금리를 5%대, 5%대로 유지하겠다는 큰형님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보다는 아직까지도 짧게 방망이를 잡으면서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낫겠죠. 자, 또 다음 보실게요. 다음 주요 일정인데요. 이번 주에 주요 일정은 크게 없습니다. 여기 주요 일정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그냥 체크해 놓기 때문에 전체 일정을 또 체크하려면 인베스팅닷컴에 들어가서 보시는 게 낫고요. 이번 주에 주요 일정을 보시면 6월 5일 오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그리고 ISM 비제조 고용 지수, 구매자 지수가 나오고요. 6월 6일 화요일에는 뭐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수요일날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날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요. 6월 9일 금요일에도 딱히 뭐 큰 일정은 없는데요. 지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없어졌다. 연준 인사들이 대부분 셧다운 마우스 기간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용해졌기 때문에 시장이 나오는 지표들에 따라서 반응을 할 것이고, 이번 주는 약간 쉬어가는 장세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네, 다음 주요 뉴스 한번 보실게요. 주요 뉴스도 주말 동안은 뭐 바이든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서명된 거, 그거 말고는 사우디가 100만 배럴 감산하겠다. 언제? 7월쯤에. 그리고 미국 휘발유값이 급등할 것이다. 뭐 이렇게 신문 기사를 썼지만 한번 뉴스를 보시면 오펙 플러스 주요 산유국이 자발적 감산 기간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이거는 되게 좋은 신호예요. 유가가 다시 급등하는 걸 막아줬고, 유가가 급등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자극되지 않을 거니까요. 세계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오펙 플러스가 얘기를 했고요. 근데 사우디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한 80달러 이상 정도를 가야지 본인들이 좀 더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달에는 100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7월달 이후에 얼마나 유가가 급등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80달러 이상까지는 급등할 것 같진 않은데, 현재 유가 한번 보실게요. 현재 유가가 73불을 가리키고 있는데, 현재 유가가 70불 그리고 73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고요. 다시 80불을 뚫고 올라가면 충분히 90불 이상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80 뭐 2, 3불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위기를 조성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돌파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시장 정보 한번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오랜만에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습니다. 코스피는 0.54% 상승 마감, 코스닥은 0.26%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고, 기관이 매수를 해주었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과 기관이 소폭 매수해줄 뿐 외국인들이 계속 퐁당퐁당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자금이 지금 계속 좀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어찌 될지 한번 지켜보죠. 원달러 환율은 1308원으로 마감했고, 원달러 환율 분석한 영상은 제가 주말 동안 올렸으니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 현재 또 중요한 신용장부 현황 보실게요. 신용장부가 6월 2일 기준으로 18조 6천억 원이고요. 지금 신용장부가 18조 3천억 원 그리고 18조 6천억 원에서 계속 박스권을 지금 횡보하고 있고요. 신용장부 역시 변화가 없으니 증시도 역시 변함이 없고요. 지금은 차별화 장세 그리고 가는 종목만 가고 또 가는 종목이 급락하는 장세, 이런 장세만 연출되고 있습니다. 6월에 아마 점진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6월 말쯤에는 신용장부가 한 19조 원까지 다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다음 코스피, 코스닥 일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요. 코스피 일봉 차트 보시면 금요일 미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시초가가 0.6% 정도 갭 상승을 정도 해줬는데요. 하지만 하루 종일 지루한 횡보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시면 10분봉을 한번 보시면 하루 종일 지루하게 횡보하는 장세를 보여줬고요. 결국은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뭐 이번 주는 큰 이슈가 없는 만큼 약간 쉬어가는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일봉상에서 한 2600포인트 이 전일 종가 부근을 메꿀 가능성이 큽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10분봉을 한번 보시면 좀 넓게 한번 볼게요. 10분봉이 정배열을 만들고 나서 쭉 올라왔습니다. 시장이. 그러면서 다시 하락을 할 때
240분봉을 지지하고 다시 또 올라와 줬고요. 그러면서 또 시장이 240분봉을 지지하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에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240분봉이 올라오면서 240분봉을 또 막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분봉상의 흐름도 어떻게 보다 보면 패턴이 좀 보이거든요. 다시 일봉상에서 보시면 지금 11선 2575포인트 이 부분을 지켜주지 못하면 그 아래 갭 부분 얼마인가요? 한 2560포인트까지는 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봉 보실게요. 주봉도 지금 추세상으로는 쉬어가는 주가 되어야 하고요. 하락시에 5주 이평선 한 2560포인트 이 부분을 지켜준다면 새롭게 이 위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이런 장세가 만들어지겠지만 이 부분을 이탈한다면 자, 추세를 한번 그어 보실게요. 추세를 이렇게 한번 그어 보시면 다시 추세 바닥 한 20주 이평선 2490포인트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딱 이 정도까지 내려올 악재가 아직까지 없긴 한데요. 네, 코스닥 차트 한번 보실게요. 네,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코스닥에서는 일봉상에서 오늘 3일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올라와 줬는데요. 보통 상승하는 종목이 강하면 3일선 그리고 5일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올라갈지는 주봉에서 한번 더 보시면 주봉에서 지금 120주 이평선 딱 885포인트 부근이 딱 저항이 있는데 6월달은 5주 이평선 지금 845포인트 부근 그리고 120주 이평선 885포인트 부근 이 사이를 횡보하면서 주봉의 이평선들을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일봉상에서 돌아가 보시면 845포인트 845포인트가 딱 20일 이평선 그리고 60일 이평선에 강력한 지지대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웬만한 악재가 아닌 이상 무조건 지켜줄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평선도 20일 이평선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다시 60일 이평선으로 올라오는 그런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고 있고요. 자, 근데 오늘 시장은 여전히 관망 심리가 좀 컸습니다. 아직까지 심리적으로 막 이렇게 상승할 이럴 재료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는 굵직굵직한 이슈도 없고 다음 주를 위해서 약간 쉬어가는 주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저번 시황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월에는 조정장 그리고 6월에는 상승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관망 심리가 팽배해 있고요. 여전히 수급 들어온 종목만 사냥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휴일이니까 푹 쉬시고요. 내일 모레 보자고요. 이상 정독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hy